서서히 숨이 막혀가는 세계 사망 원인 3위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도가 서서히 좁아져 폐포가 파괴되는 질환으로 말기에는 숨이 차서 걷기조차 힘들어지는데요.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안내. 안녕하세요. 호흡기내과 권영수 교수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떤 질병인가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관지와 폐조직에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흡연, 유해가스, 호흡기 감염 등으로 기도가 좁아져 공기가 잘 이동하지 못해 숨이 차게 되는 질환입니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걸린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유병률이 12%를 넘지만 진단율이 3%에 더 미치지 못해 국내 사망 원인 6위에 해당할 만큼 위험한 질환입니다. 한 번 손상된 폐 기능은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병의 악화를 막는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결핵 발병률과 흡연율이 높아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 미세먼지가 심해지고 있어 앞으로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위험 인자는 무엇인가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입니다. 흡연자 중에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행하는 비율은 일반적으로 15에서 20%로 추정되지만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는 진단이 늦어지고 인지도가 낮아 실제로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간접 흡연이나 금연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과거의 흡연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과 직업성 노출 물질인 화학물질, 가스, 매연 등에 의해 위험성이 증가될 수 있으며 결핵, 천식 등의 폐질환 이외에도 감염, 알레르기, 유전, 노화, 혈관 변화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호흡곤란, 만성 기침, 과도한 점액 생성 또는 가래, 천명음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40대 이후에 발병하게 되며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운동할 때나 호흡기 감염 시 호흡곤란이 악화될 수 있으며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가쁘다로 증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침은 처음에는 간헐적이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매일 있게 되며 때로는 하루 종일 지속되기도 합니다. 기침할 때 가래가 동반되기도 하며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관지 천식과 혼동하기 쉽고 고령 환자에서는 감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흡기내과 신홍준 교수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어떻게 진단하나요? 대개는 40세 이상의 성인에서 흡연력이 있고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찰 소견과 흉부 방사선 촬영 및 폐 기능 검사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흉부 진찰 소견으로는 흉곽이 앞뒤로 커져 있거나 호흡곤란이 심하면 평소 사용하지 않는 호흡 보조 근육을 사용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심하면 청색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흉부 방사선 촬영에서는 공기 주머니 모양의 폐 기종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폐 기능 검사에서는 1초간 불어낸 호기량과 전체 폐활량을 비교하여 전체의 70% 미만으로 불어내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이미 파괴된 폐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인이 되는 흡연을 중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연은 환자 혼자서 시도할 경우 성공률이 5% 내외로 매우 낮기 때문에 적절한 금연 약물 치료와 함께 의사의 상담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다양한 종류의 기관지 확장제와 흡입제가 있습니다. 호흡곤란 및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을 개선시키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약물 치료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장기적인 산소요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수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관리는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인플루엔자와 폐렴, 구균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개인 보호 장구, 특히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손 씻기 등 개인 청결을 잘 유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이 심할 때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과 및 합병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경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연, 약물 치료 및 예방 접종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합병증으로는 급성 악화, 폐렴, 기흉 등이 있으며 동반 질환으로는 심혈관계 질환 및 폐암 등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55세에서 74세이면서 흡연력이 30감년 이상이라면 폐암 검진을 받는 것이 폐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의 호흡 재활. 호흡 부전 환자의 적절한 자세. 옆으로 눕거나 반좌의 자세를 취하면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앉거나 서 있는 경우에는 상체를 앞으로 구부리고 상지를 고정시키면 호흡근의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상지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상체를 구부리는 것이 적절한 자세입니다. 앉아 있을 때에는 상지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 팔꿈치를 무릎이나 책상에 놓고 턱이 고이는 자세를 취합니다. 서 있을 때에는 창가 턱이나 선반에 상지를 올려 고정합니다. 가슴과 배를 압박하는 자세는 부적절합니다. 복식 호흡.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를 취한 뒤 한 손은 배 위에, 다른 한 손을 가슴에 올립니다. 호흡을 들이쉴 때 배에 올려진 손의 움직임만 느끼도록 호흡합니다. 다리를 세우면 배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좋습니다. 하나, 둘, 숨을 마시고 하나, 둘, 셋, 넷. 숨을 내쉽니다. 입술 오므림 호흡법. 목과 어깨 주변 근육에 힘을 빼고 몸을 편안히 합니다. 천천히 코를 통해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는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주머니처럼 만든 뒤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의 비율이 1:2가 될 수 있도록 천천히 그리고 길게 호흡하도록 연습합니다. 호흡근 스트레칭 체조. 호흡에 사용하는 근육의 단련을 통해 호흡 곤란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호흡근 스트레칭 체조를 시행할 때 유의할 점은 첫 번째, 모든 체조를 시행할 때는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두 번째,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고 똑바로 서서 가슴을 편 다음 등을 곧게 세웁니다. 세 번째, 숨을 내쉴 때는 들이마실 때보다 2배 정도 시간을 들여 천천히 내쉽니다.
모든 동작은 3에서 6회 반복합니다. 어깨 올렸다 내리기. 숨을 마시면서 양쪽 어깨를 천천히 올립니다. 내쉬면서 어깨를 내립니다. 목 스트레칭. 숨을 천천히 마시면서 고개를 오른쪽 옆으로 기울입니다. 동시에 왼팔은 공기를 누르듯이 아래쪽으로 뻗습니다. 숨을 내쉬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시행합니다. 가슴 스트레칭. 양손을 가슴에 얹고 숨을 내쉽니다. 숨을 천천히 마시면서 턱을 앞으로 내밀고 가슴이 올라가지 않게 손으로 지그시 누릅니다.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손에 힘을 빼고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몸통 스트레칭. 두 손을 깍지 낀 채로 머리 뒤에 대고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입으로 숨을 내쉬면서 팔을 위로 뻗어 기지개를 켭니다. 등, 가슴 스트레칭. 서서 깍지 낀 손을 가슴 앞에 둡니다. 그 상태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다음, 코로 숨을 마시면서 팔을 앞으로 뻗으며 등을 둥글게 구부립니다. 내쉬면서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등을 구부릴 때 커다란 공을 안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발 뒤꿈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무릎을 가볍게 굽히면 균형을 잡기 쉽습니다. 배, 측면 스트레칭. 한 손은 머리 뒤에, 다른 한 손은 허리에 대고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머리 뒤에 대고 있는 쪽 손에 팔꿈치부터 발꿈치를 잇는 선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 몸의 측면을 늘려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시행합니다. 가슴벽 스트레칭. 허리 뒤쪽에 가볍게 깍지 낀 자세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깍지 낀 손을 뒤쪽 아래로 뻗습니다. 이때 가슴을 펴고 등 위쪽의 어깨뼈를 가운데로 모아줍니다. 세 번째, Q&A. 안녕하세요. 호흡기내과 김태호 교수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약물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흡입 기관지 확장제 중 베타2 작용제의 부작용으로 안전시 빅맥이 발생할 수 있고 손이 떨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이런 증상이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칼륨 혈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뇨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흡입 기관지 확장제 중 항콜린제의 흔한 부작용은 구강 건조증입니다. 그 외에 배뇨곤란이나 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녹내장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흡입 속효성 항콜린제는 쓴맛이나 금속 맛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또한 흡입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입안 곰팡이 감염, 쉰 목소리, 폐렴의 위험 증가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을 조절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나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거나 제한해야 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숨을 쉬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사를 충분히 먹도록 해야 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소화되면서 몸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생성하므로 줄여서 먹도록 해야 합니다. 식사할 때 숨이 차거나 피곤을 느낀다면 식사하기 전에
충분한 휴식을 하고 식사는 천천히 하며 부드러운 음식을 선택합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나거나 배에 가스가 찬 느낌이 든다면 조금씩 자주 먹고 가스를 많이 생성하는 음식은 피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가 예방접종을 꼭 해야 하나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매년 가을에 받아야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입원이 필요한 폐렴과 이로 인한 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에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모든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는 폐렴 구균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폐 기능이 나쁘거나 심장 질환과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지역사회 획득 폐렴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분들은 모두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예방접종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충분한 치료에도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진행되어 호흡곤란 증상이 심하고 이를 객관적인 검사로 증명할 자료가 있다면 장애 등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진단 전문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서를 받고 이를 관할 면, 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장애 등급 심사를 거쳐 장애 등급을 받고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급성 악화의 원인이 대부분 기도의 감염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독감과 폐렴 예방 접종은 급성 악화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평소 숨이 차는 증상은 폐 기능이 좋지 않다는 인체의 신호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여러분의 소중한 폐를 지키시기 바랍니다.